조선 박문수가 남의 집 동통을 밤마다 뒤져낸 기막힌 이유. 조선시대에 진짜로 황금똥을 싸서 벼락부자가 된 사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낮에는 밥 한 끼 겨우 먹는 가난한 총각인데 밤만 되면 뒷간에서 번쩍이는 순금 덩어리를 싸지른다는 고을 최고의 미스터리. 아이고 마, 이놈의 고을은 똥에서도 광채가 나는구만. 내 평생 어삼 앞에는 만져봤어도 금빛 나는 똥더미는 처음 보네. 이 기상천외한 소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가 품격은커녕 온몸에 구린내를 풍기는 똥장수로 변장했습니다. 과연 그 총각은 진짜 신비한 의술로 황금을 배설한 걸까요? 아니면 온 고을을 속인 역대급 사기극을 벌인 걸까요? 오늘 밤 조선을 뒤흔든 가장 구린내 나고 기발한 황금 똥추리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평생 황금 똥을 싸는 비법을 놓치게 되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사건의 무대는 평화롭던 충청도의 어느 고을. 이곳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던 가난한 총각 칠성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던 칠성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고을 한복판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고 황금 엽전을 펑펑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칠성이 저놈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면 어찌 저리 부자가 됐대요. 에헴, 내가 꿈에 산신령님을 만나 특이한 체질을 얻었소. 내가 밤마다 뒷간에서 거사를 치르면 똥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가 뚝딱 나온다 이 말이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칠성이가 다녀간 뒷간에서는 진짜로 주먹만 한 금부치가 발견되었고 고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똥을 구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잃었죠. 암행 중이던 박문수와 그의 충직한 보좌관 돌쇠는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하고 고웃음을 쳤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금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어사나리 칠성이 저놈이 매일 밤 뒷간에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끙끙댄다고 합니다요. 분명히 구린내가 풀풀 나는 사기극입니다. 박문수는 이 기괴한 황금 똥트릭을 현장에서 잡기 위해 고을 사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특별한 직업으로 위장해 칠성이의 집 앞마당까지 잠입하기로 결심합니다. 똥 퍼요. 묵은 똥, 새똥, 귀신같이 냄새 안 나게 퍼드립니다. 화려한 관복을 벗어던지고 똥장수로 완벽 변신한 박문수. 그는 돌쇠와 함께 칠성이 집에 똥을 무료로 퍼주겠다는 기상천외한 제안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돌쇠야,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칼은 잡아봤어도 똥바가지를 잡을 줄은 몰랐구나. 하지만 백성을 속이는 놈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깟 구린내는 아무것도 아니다. 박문수는 능청스럽게 칠성이 집의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가 밤마다 황금을 연성한다는 그 신성한 현장이었죠. 박문수는 큰 바가지로 뒷간 밑바닥에 오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금가루를 찾으려고 눈이 멀어 있을 때 박문수의 날카로운 눈은 똥통 구석에 이상한 구조를 포착했습니다. 거대한 똥통 깊숙한 곳, 오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벽면에 정체 모를 나무 판자가 덧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박문수가 손을 뻗어 그 판자를 툭 건드린 순간 이불 속 잠입 사건보다 더 황당한 지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칠성이 집 뒷간 밑에는 사람이 기어갈 수 있는 정체 모를
비밀 통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추리의 달인 박문수는 단번에 모든 트릭을 간파했습니다. 칠성이는 진짜로 황금똥을 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관에서 몰래 밀수해 온 밀수 금괴를 세금과 관아의 감시를 피해 세탁하기 위해 이런 더러운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죠. 밤마다 칠성이가 뒷간에 앉아 으차차차 하고 힘을 주는 척 주문을 외우면 뒷간 밑 통로에 숨어있던 밀수 공범이 대나무 장대 끝에 금괴를 매달아 칠성이의 엉덩이 밑으로 슥 밀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날 아침 칠성이가 보시오, 내가 또 황금을 쌌소 하고 소문을 내면 합법적인 재산으로 둔갑하는 기막힌 둔갑술이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알게 된 박문수. 그는 당장 체포하는 대신 오늘 밤 밀수꾼들과 칠성이의 머리를 통쾌하게 깨부술 해악의 역공을 준비합니다. 깊은 밤 어김없이 칠성이가 뒷간에 들어와 산신령님이시여 금을 주소서 하고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뒷간 및 비밀 통로에는 원래 있던 공범 대신 똥장수 옷을 입은 박문수와 돌쇠가 도끼를 들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돌쇠에게 두들겨 맞고 포박된 상태였죠. 박문수는 밀수꾼들이 쓰던 대나무 장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대 끝에 묶은 것은 황금이 아니라 날카롭고 딱딱한 가시나무 가지였습니다. 박문수는 힘을 다해 칠성이의 열려있는 엉덩이를 향해 장대를 힘껏 찔러 올렸습니다. 아, 산신령님, 오늘 밤은 금이 아니라 왜 송곳이 나오늘랍니까요? 엉덩이 터지네. 칠성이가 엉덩이를 움켜잡고 뒷간 바닥에서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등불을 든 포졸들과 함께 박문수가 똥통 밑에서 기어 나오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칠성아, 산신령이 노하신 게 아니라 암행어사 박문수가 내 놈의 더러운 금괴 밀수 죄상을 밝히러 왔다. 다음 날 아침 고을 동원 마당에는 칠성이가 숨겨둔 수백 개의 밀수, 금괴와 비밀 통로, 지도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황금똥의 기적을 믿었던 고을 백성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국법을 어기고 나라의 금을 밀수한 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했습니다. 박문수는 이번에도 해악의 민족다운 아주 냄새나고 기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똥통을 이용해 백성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니 내 너희에게 딱 맞는 직업을 주마. 저놈들의 가산을 몰수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칠성이와 공범들은 향후 5년간 이 고을의 가장 깊고 더러운 뒷간 100곳을 매일 맨손으로 청소하도록 하라. 하루아침에 황금 총각에서 공식 동치우기 대장이 된 칠성이와 밀수꾼들. 그들은 매일 고을을 돌며 똥퍼여를 외쳐야 했고 백성들은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이구 황금 똥 싸시던 부자 날이 오셨네 라며 바가지를 던지고 조롱했습니다. 죄지은 자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구린내 나는 인과응보였습니다. 똥장수 변장까지 감행하며 조선의 거대한 밀수 조직을 소탕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황금 똥추리극,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백성들을 기만하는 자들은 그 어떤 더럽고 치밀한 트릭을 써도 박문수의 날카로운 눈과 해악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쾌하고 시원하셨다면 해악의 민족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조선의 꿀잼 비화를 살려냅니다. 다음 주에는 낮에는 90세 병든 할머니인데 밤만 되면 20세 절세미인으로 변해 대감집 도련님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든 조선 최초의 구미호 사기 사건과 이 귀신 같은 여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한의사로 변장한 박문수의 소름 돋는 맥집기 추리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기상천외한 박문수의 활약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낮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는 90세 병든 할머니.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고을 대감집 도련님들의 혼을 쏙 빼놓는 20세 절세미인으로 변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님, 아니, 낭자, 내 전 재산을 바칠 테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오. 그녀를 만난 도련님들은 하나같이 가산을 탕진하고 미쳐버렸고 고을에는 진짜 구미호가 나타났다는 공포가 휘몰아쳤습니다. 진비로운 구미호의 둔갑술이라. 어디 이 의원의 침술로 그 여우 가죽을 한번 벗겨내 보십시다. 이 귀신 같은 여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선 최고의 해결사 박문수가 돋보기 안경을 쓴 노련한 한의사로 변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목을 짚은 순간 박문수의 등줄기에는 소름 끼치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과연 90세 할머니가 밤마다 젊어지는 기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밤 조선 최초의 구미호 연쇄 사기 사건의 추리극이 펼쳐집니다. 중간에 이탈하시면 이 여인이 전 재산을 가로챈 소름 돋는 회춘 트릭을 영영 모르게 되실 겁니다. 사건은 고을의 내로라 하는 부잣집 대감들이 박문수를 찾아와 하소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어사나리, 내 아들놈이 미쳤습니다. 어디서 정체 모를 여인에게 홀렸는지 집안의 황금과 땅 문서를 모조리 들고 나가 그 여인에게 바치고는 정신을 잃고 누워있단 말이옵니다. 피해를 입은 집안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추적하던 보좌관 돌쇠는 도련님들이 밤마다 은밀히 찾아간 곳이 깊은 골짜기의 한 외딴 초가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그 초가집을 수색한 관아 포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곳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침을 굴러기는 90세 노파 최씨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사나리 포졸들이 낮에 갔을 땐 영락없는 송장 직전의 할머니였답니다. 그런데 동네 하인들 말로는 밤만 되면 그 집 마당에서 엄청나게 젊고 아름다운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기이한 향기가 진동한답니다요. 낮에 90세 노파와 밤에 20세 미인. 고을 백성들은 인간의 탈을 쓴 구미호가 도련님들의 정기를 빨아먹고 회춘하는 것이라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박문수는 이 기괴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단순한 수색이 아닌 여인의 몸속 비밀을 합법적으로 파헤칠 기상천외한 위장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허허, 이 고을에 용한 신이가 왔소. 병든 이도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맥도 살려내는 명방의원이 왜다. 하얀 거짓 수염을 붙이고 의원 보찜을 맨 채 나타난 박문수. 그는 무료로 진맥을 해주고 좋은 약재를 나눠준다는 핑계로 최씨 노파의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성공합니다. 방 안은 소문대로 묘한 분내와 약재 냄새가 섞여 기괴한 공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최 씨 노파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애구구. 의원 양반, 난 날 때부터 골골거려 약도 소용없소. 그냥 갈 길 가시오. 아니외다 할머님. 이 늙은이의 눈은 속여도 이 명방 의원의 손끝은 못 속이지요. 어디 맥이나 한번 짚어봅시다. 박문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노파의 이불 밖으로 나온 가느다란 손목을 획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3개를 노파에 매게 되는 순간 박문수의 눈이 번쩍 뜨이며 굳어버렸습니다. 90세 노파의 맥락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폭발할듯이 강하고 젊은 20대 청춘의 맥박이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주름투성이 노파인데 속에서 뛰는 피는 터질듯이 접나. 박문수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소행이 아니라 완벽하게 기획된 인간의 사기극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진맥을 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노파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세게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파의 자글자글하던 주름 피부가 밀려나며 그 밑으로 뽀얗고 부드러운 진짜 피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90세 할머니가 아니라 악교와 특수 염료를 이용해 얼굴을 노인처럼 구민 20대 천재 사기꾼 여인이었습니다. 대낮에는 주름 분장을 하고 가난한 노파 행세를 하며 관아의 의심을 피하고 밤이 되면 분장을 지워내고 절세미인으로 변신해 돈 많은 도련님들을 밀실로 유인했던 것이죠. 모든 트릭을 간파한 박문수. 하지만 놈들이 훔쳐간 엄청난 액수의 재산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훔친 재산의 행방과 배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오늘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미호의 밀실을 기습하기로 결심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외딴 초가집의 지하 비밀 밀실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주름을 완전히 지워버린 사기꾼 여인은 요염한 자태로 고을의 한 부자 도련님을 홀려 땅 문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고 있었죠. 도련님, 이 문서에 서명만 하시면 전 평생 도련님의 여인이 될 것이옵니다. 도련님이 멍한 눈으로 붓을 든 바로 그 순간 밀실의 든든한 나무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이 사악한 불효시 같은 놈들아! 당장 그 붓을 내려놓거라! 방 안으로 번개처럼 들이닥친 박문수와 역졸들. 박문수의 손에는 밤하늘의 달빛보다 더 눈부시게 번쩍이는 암행어사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방은 포졸들의 서슬퍼런 칼날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졸들이 밀실 구석에 숨어있던 공범의 복면을 벗기자 뜻밖의 인물이 튀어나와 고을 사또마저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인의 뒤에서 사기극을 기획하고 정보를 흘린 배우는 다름 아닌 관아의 실세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이 돈 많은 도련님들의 정보를 주면 여인이 분장술로 구미호 행세를 하며 재산을 갈취해 반씩 나눠 가졌던 조직적 범죄였죠. 도련님들이 미쳐서 누워있던 것도 구미호에게 정기를 빨아먹힌 게 아니라 여인이 술에 탄 강력한 미혼약 때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빼앗긴 재산을 모두 찾아내어 부모들에게 돌려주었고 이 진귀한 사기꾼들을 처벌하기 위해 아주 기발하고 해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주름 가죽을 쓰고 노인 행세를 하며 백성들을 등쳤으니 그 재주를 아주 보람찬 곳에 쓰게 해주마. 사기꾼 여인과 이방은 향후 3년간 이 고을의 가장 깊고 더러운 뒷간을 청소하고 홀로 사시는 진짜 90세 어르신 50분을 매일 찾아가 다리를 주무르고 재롱을 피우며 수양딸과 수양아들 노릇을 하도록 하라. 하루아침에 요염한 구미호에서 고을 공식 효녀 및 효자가 된 두 사람. 그들은 매일 고을을 돌며 땀을 뻘뻘 흘려야 했고 고을 백성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어이구 구미호 낭자가 오늘은 효도하러 가시네 라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탐욕스러운 사기꾼들에게 내린 가장 통쾌하고 교훈적인 응징이었습니다. 의원 변장과 소름 돋는 맥집기 추리로 조선 최고의 구미호 변신 사기단을 소탕한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 오늘 어떠셨나요? 아무리 치밀하고 기괴한 분장술로 사람들을 속여도 정의를 향한 박문수의 날카로운 손끝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시원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진진하고 유쾌하셨다면 해악의 민족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낮에는 눈이 안 보이는 장인인데 밤만 되면 눈을 번쩍 뜨고 대감집 담을 넘어 양반들의 은밀한 비밀일기를 훔쳐가 협박한 조선 최초의 개안 도둑 사건과 이 가짜 장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장님 점술가로 변장한 박문수의 신들린 역대급 심리 추리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낮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지팡이를 짚고 구걸하는 불쌍한 장인. 하지만 사방이 캄캄한 밤이 되면 눈을 번쩍 뜨고 대감집 담벼락을 날아다니는 조선 최고의 궤도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뇌물을 받은 비망록을 그놈이 어찌 알고 훔쳐갔단 말이냐? 전 재산을 주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니. 이 도둑은 금은 보화는 건들지도 않고 오직 고위 양반들의 약점이 적힌 은밀한 비밀일기만 골라 훔친 뒤 전 재산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고을 양반들은 치부가 들통날까봐 쉬쉬하며 피눈물을 흘렸죠. 허허, 낮에는 봉사요, 밤에는 매의 눈이라 재미있구나. 신들린 맹인 점술가의 눈으로 그 가짜 장인의 눈꺼풀을 단번에 젖혀버리겠다. 이 신출귀몰한 도둑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 박문수가 징을 들고 방울을 흔드는 장님 점술가로 파격 변장했습니다. 과연 박문수는 앞이 보이지 않는 척 연기하는 도둑의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밤 조선 최초의 개안 도둑을 잡기 위한 역대급 심리 추리극이 시작됩니다. 중간에 이탈하시면 양반들을 벌벌 떨게 만든 도둑의 기상천외한 야간 시력 치트키를 영영 놓치게 되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사건의 시작은 고을의 네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줄줄이 전 재산을 털려 알거지가 되면서 드러났습니다. 도둑은 양반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 즉 뇌물 장부나 가문의 추잡한 스캔들이 적힌 일기장만 쏙 빼갔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돈을 안 주면 한양 의금부에 투서하겠다는 쪽지를 남겨 협박했죠. 암행 중이던 박문수와 돌쇠는 피해를 입은 양반가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건이 터지기 며칠 전 양반들의 집 대문 앞에는 어김없이 한 장님 구걸꾼이 다녀갔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어사날이 낮에 구걸하던 장님 평산이라는 자가 수상합니다요. 하지만 관아에서 그놈 눈앞에 칼날을 들이밀고 흔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진짜 장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장이라도 눈앞에 칼이 오면 눈을 깜빡이기 마련인데 평산은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는 완벽한 장님이었습니다. 관아 포졸들도 저 자는 진짜 앞을 못 본다며 발기를 돌렸죠. 하지만 박문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밤마다 대감집 구조를 귀신같이 파악해 밀실 장롱을 털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평산의 단단한 연기망을 깨부수기 위해 같은 장님의 처지가 되어 그의 숨겨진 심리를 흔들기로 결심합니다.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비밀을 주워 담는 신방점쟁이가 왔소. 눈먼 자에게는 앞길을 밝혀주고 눈뜬 자에게는 사기를 잡아내는 신통방통한 점쟁이외다. 눈을 가리는 검은 차돌 안경을 쓰고 한 손에는 대나무 지팡이, 다른 손에는 징을 든 채 나타난 박문수. 그는 고을에서 돗자리 깔고 용하게 점을 치는 장님 점술가로 완벽하게 위장했습니다. 박문수는 일부러 평산이 구걸하고 있는 길목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평산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양반들의 비밀일기 사건에 대해 점을 치기 시작했죠. 이 고을에 아주 영악한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구나. 남의 일기장을 훔쳐 부자가 되었으나 오늘 밤 그 여우의 꼬리가 밝혀 목이 달아날 사주로다. 평산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맞추는 의문의 점쟁이 등장해 평산은 침을 꿀컥 삼켰죠.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한 평산은 그날 저녁 박문수의 점집을 직접 찾아와 속을 떠보기로 합니다. 진짜 장님과 가짜 장님, 두 사내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방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네도 앞이 안 보여 답답한 발자로군. 네, 특별히 자네의 미래를 공짜로 봐주겠네. 박문수는 평산의 손을 잡으며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평산은 철저했습니다. 박문수가 장님인 줄 알고 방심하면서도 눈동자를 아래로 고정한 채 절대 시선을 주지 않았죠. 관아에서도 통했던 완벽한 포커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인간의 무의식과 본능을 이용하는 추리의 천재였습니다. 박문수는 평산과 대화를 나누며 그가 진짜 장님인지 확인하기 위해 칼날보다 더 무서운 소리 없는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박문수는 말은 계속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손으로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 부드러운 명주 주머니에서 징그러운 독사 한 마리를 소리 없이 꺼내 평산의 코앞에 슬그머니 들이밀었습니다. 진짜 장님이라면 소리가 나지 않으니 전혀 반응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코앞에서 독사가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을 물려고 하자 평산의 본능이 이성을 이겨버렸습니다. 평산은 칠흑 같은 공포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눈을 번쩍 뜨고 뒤로 자빠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뱀이다. 허허허. 평산아, 앞이 전혀 안 보인다던 놈이 어찌 소리도 안 나는 뱀을 보고 그리 자빠지느냐. 내 놈의 가짜 장님 연기가 드디어 끝이 났구나. 박문수가 안경을 벗어 던지며 소리치자 사방의 벽 뒤에 숨어있던 돌쇠와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평산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 아니, 당신은 장님 점쟁이가 아니었소. 내 이 고을의 억울한 양반들과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러 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내 놈이 장님 행세를 하며 양반과 마당을 기웃거려 구조를 파악하고 밤마다 치부를 훔쳐 협박한 죄.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평산의 집 지하에서는 그동안 양반들에게서 갈취한 엄청난 양의 황금 보따리와 아직 돌려주지 않은 비밀 일기장 수십 권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대낮에 관아에서 칼을 들이밀어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던 평사는 대체 어떻게 그런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박문수가 밝혀낸 도둑의 소름 돋는 신체적 비밀이 공개됩니다. 조사 결과 평사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아주 희귀한 주맹증 체질이었습니다. 야맹증의 반대로 낮에는 빛이 너무 부셔 앞을 전혀 보지 못하지만 밤이 되면 오히려 눈이 맑아져 남들보다 훨씬 잘 보는 특이 체질이었던 거죠. 낮에 관아에서 칼을 들이밀었을 때 눈을 안 깜빡인 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눈이 부셔 앞이 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사는 이 타고난 신체적 특징을 범죄에 악용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빼앗은 재산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점 잡혀 협박당했던 양반들도 뇌물을 받는 등 깨끗한 자들이 아니었죠. 이에 박문수는 도둑과 부패한 양반들을 동시에 응징하는 역대급 대학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나 내 놈이 밤눈이 그리 밝아 남의 일기를 훔쳐보길 좋아하니 그 좋은 목청과 눈으로 백성들을 즐겁게 하거라. 평사는 앞으로 한 달간 매일 밤 고을 광장에서 자기가 훔친 양반들의 비리 일기장을 백성들 앞에서 소리 높여 낭독하도록 하라. 고을 광장에는 매일 밤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평산이 양반들의 추잡한 뇌물 목록과 부끄러운 비밀을 구수하게 읽어내려갈 때마다 백성들은 배를 잡고 깔깔댔고 비리가 폭로된 양반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시원하고 유쾌한 일타쌍피의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장님 점술가로 변장해 독사 한 마리로 가짜 장님의 눈을 뜨게 만든 암행어사 박문수의 기상천외한 심리 추리극.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리 희귀한 신체 트릭과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사람들을 속이려 해도 인간의 본능을 꿰뚫어보는 박문수의 해학적 지혜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통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짜릿하고 유쾌하셨다면 해학의 민족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조선의 꿀잼 비화를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